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뜨거웠는데요. 조금 좀 더위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어제, 그제, 그저께 그때는 많이 더웠었는데요. 조금 좀 기운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장마전선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남부지방에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중부지방에도 이제 수요일 날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이후에 또 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좀 또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장마는 끝나는 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짜증나는데 또 짜증나는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인하면 얼마나 잔인하냐. 사람이 참 잔인하다. 잔인하다고 볼 적에 얼떤 생각나는 게 우리들은요. 북한 공산당들이 인민재판할 적에 그때가 정말 잔인하다. 동네 마을 사람들 갖다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인민재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건 나쁜 놈이다, 죽여야 된다, 뭔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뭐 돌로 던진다든가 이 죽창. 조국가 얘기했던 죽창이잖아요. 대나무를 빼죽고 화살같이 깎습니다. 대나무. 그 대나무 빼죽고 깎으면요. 물론 이런 돌 같은데 그런 콘크리트 같은 데는 그게 자기 힘을 못 오지만 짐승이나 사람들 이런 에게는 그 죽창이 무섭습니다. 화살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로 죽이는 인민재판을 하는 건 우리 시대가 어렸을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 애들이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갈 적에 그렇다는 얘기죠. 얼마나 잔인하냐 사람이 잔인하면. 전에 8명인가 9명을 살인한 고재봉이 같은 사람, 옛날에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 기억은 못할 거예요. 고재봉이 같은 사람들 얼마나 잔인하냐. 요즘에 이제 모아서 지금 현재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에 떠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다고,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계엄을 내란으로 둔갑시켜서 그 당시 자당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12명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탄핵을 시켜서, 그래서 헌법재판소 파면을 시켜서 대통령을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만히 지금 현재 지켜보면요, 법을 지키는 양반이고, 그리고 상당히 매너가 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잔인하지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년이나 친동생같이 지냈던 전에 있는 대표라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형수로 모셨던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등 뒤에서 쑤셔댔습니까? 얼마나 거기 대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총질을 했습니까? 돌팔매를 던졌습니까? 침을 뱉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참 내가 볼 때는 잔인하다. 일본의 언론에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아니다. 대통령 헌법에 나와 있는 계엄권 발동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긴급명령 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란 아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절반은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절반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건데요. 참 그건 너무 정치적으로 심하게 했지 않냐. 근데 그보다 더 잔인한 게요.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서울구치소에 지금 특검에서 구속 영장을 쳐가지고 남세진 영장실질 판사가 구속을 영장을 쳤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구속을 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뭐 법은 만인이 똑같아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그러면 만인의 평등은 나고 개발의 사법부에서 법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는 그동안에 그 재판을 받는 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사건, 법제카드, 법인카드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법 위반도 있잖아요. 근데 재판부에서 왜 이렇게 질질 끌다 3년 4년씩 끌어갑니까? 그거는 법의 평등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까? 똑똑히 얘기 좀 해봐요. 재판부 똑똑히 얘기 좀 해봐요. 재판부에 있는 사람들 이재명 문재인 재판을 하면서요.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옛날같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상을 가진 국민들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재판부 판사도 정식으로만 논다. 자기들 이해득실에 따라서 달라진다. 권순일 판사 같은 사람 대법원 판사 일찍에 50억 그럼 어떤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요? 재판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법복 입고 나가서 나는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재판관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우리나라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지난 사람 모든 사람과 만인이 평등하다 해가지고 대통령 2평이 좀 넘는데 처음엔 언론에는 3평이라고 늘려서 과정에서 나왔나 봐요. 2평이 좀 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침대 있잖아요. 침대보다 조금 더 넓은 게 2평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서 에어컨도 없어요. 올해 뭐 100년 만에 처음 이렇게 덥다 그렇게 보도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있다. 에어컨도 없다. 선풍기도 50분 돌아가고 10분 쉰다. 돌아가다 쉬다. 돌아가다 쉬다. 뭐 약도 없어서 며칠 동안은 약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뇨가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당뇨. 뭐 눈도 많이 아프고. 요즘에 또 그보다도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김건희 여사 부인은 몸이 아프다고. 부인은 뭔 죄가 있습니까? 대통령 부인만 안 됐으면 남달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대통령이 국민들이 하라고 막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대통령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과 그 문재인
시절에 일본과 껄끄러운 사이, 조국이가 죽창간을 부르고 하던 그 사건, 이순신 배 12척까지 다 나왔던 그때, 그쪽에 껄끄러고 거리가 멀어졌던 가까운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복원했잖아요. 일본과. 미국과는 얼마나 친분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대에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민주주의를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뭐냐?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야당의 독주라는 걸 갖다가 막고 국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늘려주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더 많이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큰일이고요. 국내는요. 우리나라 정치상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외교 잘했습니다. 안보 잘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함부로 말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도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본 적도 꽤 많습니다. 북한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외국의 방산물자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몇백 조를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때 외국의 수출을 얼마나 하는지,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럴 적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할 적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인간성이 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후회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나라가 뒤집히든지 뭐하든지 모른다. 내 맘이다. 내 뜻대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저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차 한 잔도 같이 먹은 적 없고 본 적 없습니다. 옛날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만 가만히 지켜보니 대통령으로서 참 국가를 위해서 잘하고 계시다. 그 노조에 있는 그 지원비를 갖다 깎고 노조를 갖다가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 적에 참 대단한 결심이고 대단한 분이다. 그래도 대통령을 내면 저 정도는 그래도 남들이 못하는 것을 밀어나가는, 미치고 나가는, 헤쳐나가는 그런 배심이 있을 거 아니냐. 국가 예산도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어요. 정부가 들을 적마다 예산이 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늘어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줄였어요. 감액. 그래서 적은 정부,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아주 딱 찍었어요. 그랬는데 내란 이로 해서 그래서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내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더운데 두평여의 그 감옥에서 거기서 에어컨도 없는데도 에어컨 속에서 살던 그런 분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 없이 그냥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견뎌납니다. 뜨거운 그 대낮에도 밭 안에서 콩밭 메고 감자밭 메고 고구마밭 메고 풀 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더위를 견디는 거하고 에어컨 속에서 살던 사람이 이 더위를 견디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만큼 체력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받쳐주지 못합니다. 조금 법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좀 나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에 인터넷 가서 세계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압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사가 보통 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풍낙엽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한테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관세 문제도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문제도 어떻게 결정이 될 건가, 그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거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방송을 들어갈 거요. 뭐 여당에는 무슨 뭐 당 대표를 갖다 천정면이 무슨 박찬대니 누구를 뽑냐 뭐 이렇게 한다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이요,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등에다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당, 그 뭐 국민의힘. 저는 그 당 벌써 떠났죠. 그런 당도 아니죠. 그게 무슨 당입니까? 그 당에는 무슨 혁신위원장으로 뭐 윤희숙이가 돼가지고 뭐 지금 현재 뭐 당에 쇄신한다 뭔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또 뭐 당내에서 말도 많고 당원들도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참 정말 여나 야나 인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인물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문화 시설이 잘 돼 있고 교육을 편하게 잘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같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왜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인물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인물들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스턴 대사, 여러분들 모스턴 대사 아시죠? 모스턴 대사는 지금 전에 국제형사사법대사,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먼저 대통령 시절에 제6제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일을 했습니다. 명을 받고. 그때가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스탄 그 대사는, 한 번 대사는 영원한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주한 미국 대사에 지금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197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그 무학재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홍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휘튼 칼리지에서는 신학 공부를 하고, 휘튼 칼리지에서 또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학사, 석사를 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스쿨에 가서 대학교 가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리버티 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국제선거 감시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보스턴 대사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 4박 5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 이 선거 관련해서도 좀 만나고 서울대학교에서도 강의가 되어 있고 또 서울역에서도 집회에 나가서 강의가 있는 것 같고 뭐 대한문 거기 그 강원에서 서울역까지 뭐 시민들과 같이 뭐 도보로 행진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게 안동댐 사건. 이게 지금 현재 모스턴 박사가 주장한 건데 이건 사실이다, 실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동댐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게 되면 벌써 오래전에 안동댐에서 젊은 아이들이 10여 명이 여자애를 집단으로 성폭행해서 그 소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쪽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보란 사람 그다. 그래서 소년원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적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모스턴 그 대사가 들어와서 아마 더 세세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스턴 대사가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하고 뭐 한국의 선거 관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가서 뭐 대화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4박 5일 동안 한국에 있다 한국의 실정을 세세하게 보고 듣고 기록해서 또 영상 담아서 미국에 들어가서 트럼프 정부한테 그 실제 상황을 세세하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 정부 또는 미국 하원 상원 이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관세는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주한 미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대는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 그렇게 걱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또는 좌파들은 미군 철수하려면 철수하지 뭘 걱정이냐. 미군 철수하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북한이 남침하고 뭐하는 문제는 2차로 친다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무슨 중국의 성으로 만든다 뭐한다 그런 문제는 2차로 치더라도 3차로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에다 투자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투자한 주식시장 이런데 그 다음에 외국 나라에다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들 이런 게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간다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되더라도 경제는 잘 돼야 됩니다. 경제는 잘 부강돼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몰라, 뭐 나만 무슨 피해 입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 각자가 전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여하튼지 오늘 모스턴 대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부정한 그런 제도, 부정한 방법,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실에 입각한 팩트에 입각한 그런 말을 남길 것이냐, 그런 강연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하튼지 이 정부는 아마 모스턴 박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걸 껄끄럽게 생각하고 안 들어왔으면 못 들게 할 수는 없나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뭐 듣기는 지금 오세훈 뭐 서울시장한테 지금 민주당 층에서 모스탄 대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런저런 경로로 아마 말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뭐 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스턴 대사 들어오는 것을 초청한 걸 취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죠.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초청 취소를 했다면 오세훈 시장은 정치는 손 떼야 되고 시장도 내려와야 됩니다. 뭐 내년에 선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그렇게 외국가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어떤 정치적인 그 힘의 파워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들은요, 큰 정치했던 나라 맨날 태풍에 떠다니는 그 선박 같습니다. 배, 태풍에 바다에 떠다니는 배같이 요동을 치면서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고요. 또 결국은 뒤집힐지도 있죠. 그거는 그런 정신은 국가에, 국민의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같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해서 이 나라가 옳게 가는 길에 가지고 있는 힘을 역량을 발휘하시고 또 그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이었든지 사법부에 있던 사람들은 왜 이재명이는 여지껏 4년 3년 질질 끌고 온 사건, 그 많은 사건 5가지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 중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대통령도, 멀쩡한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파면시키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은 왜 질질 끌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아니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법부 얘기 좀 해봐요. 판사들 얘기 좀 해봐요.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게요? 그 말 같은 얘기 듣지 말아요. 그 시도 안 들은 얘기들은 하지도 말아요. 그 아이들도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어떤 윤석열 대통령 건강하시고 모스턴 대사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의 미래를 더욱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잘못되고 그릇된 법률은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조언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뭐 변호사시고 또 미국에 또 정치적으로 힘도 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한 미국 대사로 꼭 임명을 받으셔서 한국이, 모스턴 대사가 태어난 한국이 안전 한 가운데, 안보가 튼튼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세계 인류 국가가 할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계신 지식과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장마 때문에 뜨겁고
후덥지근하신데 건강 조심하세요. 많은 부인들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그러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법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저 힘으로 정치적인 숫자 노름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불법을 행하는 이런 것이 다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걸 보셔야죠. 이 나라가 잘 되고 잘 사는 걸 보셔야죠.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